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대 국어의 중세 국어의 문법적인 부분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사용하면서 국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요약 부분은 28쪽입니다. 제목은 바람직한 국어 생활입니다. 자, 우리 요거 논설문이에요. 우선은 갈래부터 한번 볼게요. 갈래는 논설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바람직한 국어 생활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관용어, 외래어, 외국어, 통신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람직하게 국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논설문입니다. 자, 성격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반성, 성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입니다. 자, 특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언어 공동체,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집단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는 점. 우리 위에서 성격을 통해서 공부했죠. 두 번째 특징, 담화 관습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별로 어떻게 했죠?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관용 표현, 두 번째 외래어 외국어, 세 번째 통신 언어 이렇게 분류해서 성찰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주고받을 만한 대화 상황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죠. 우리 그래서 기억나요? 법가충이라든지 혼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 되냐라든지 한방 먹었네 뭐 아니면은 외국어 중에 뭐 메뉴 뭐 메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담화 관습의 개념을 볼게요. 자, 담화라는 거는 이야기 담자의 이야기 화자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동의하에 형성된 규칙이나 질서였죠. 그래서 쌤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화자가 대화할 때 화자니까 언어 공동체의 대화의 습관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한 방에 정리하면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대화 습관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형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직업별로도 담화 관습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장사꾼들이 상업을 하는 어떤 그런 상인들만이 하는 어떤 언어가 있고 여러분들만이 생각하는 비밀스러운 언어가 있듯이 직업, 세대, 성별, 사회, 문화적 상황, 그리고 맥락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형식과 내용, 의사소통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 그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뭐냐? 관용 표현이에요. 자, 관용 표현 요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그쵸?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언어 공동체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말로 둘 이상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에 나온 25가지의 관용 표현 공부해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장점은 뭐였냐면은 그 사회의 풍속, 사상 등의 문화가 담겨 있다고 했었죠. 부뚜막에 예를 들어서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라고 했으면 부뚜막이라는 부엌 문화가 있지 않는 곳은 전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말하려는 내용을 함축적이고 그리고 인상 깊게 전할 수 있어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압축, 함축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인상 깊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용어 25가지 중에 예를 하나 될까요? 물 쓰듯. 이거 펑펑 쓴다라는 말이죠. 물 쓰듯 쓴다라는 압축적인 의미가 있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물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인상 깊게 그런 것처럼 펑펑 쓴다라는 해프게 쓰다라는 거구나. 굉장히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사회 문화 환경이 변하면서 듣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더라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은
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상황에 맞더라도 상황에 맞으니까 그냥 썼는데요가 아니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쌤이 굉장히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말도 해주고 막 이렇게 뭐 조언도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누리쌤은 국어쌤은 진짜 바가지 겁나 긁어. 재미로라도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은 아무리 적절한 부분이어도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외래어 외국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어 외국어로 갈게요. 외래어 외국어 부분은 다른 국가랑 당연히 왕래하고 소통하면서 형성된 담화 관습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외국에서, 근데 그 중에서 외래어와 외국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꼭 비교해 봅시다.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대체할 고유어가 없거나 이제는 널리 사용되어 우리말처럼 쓰는 말이 외래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메뉴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버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쵸?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면은 자, 외국어는 뭐예요? 고유어로 대체하여 쓸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가 있었죠? CAR, 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쵸? 이러한 것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었죠? 구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기억하면 되죠. 그 밑에 우리가 웨이팅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놔야겠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근데 우리 버스 얘기하면서 쌤이 버스를 엄청 길게 설명했던 거 있죠. 힘든 내용을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버스라는 두 글자만으로.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 매스 기억나나요? 전문성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요. 고유어의 범주가 위축되어 고유어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바람직한 방향은 뭐죠? 우리말로 표현이 가능하면 가능한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어도 그렇겠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외래어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웨이팅 타임, 대기 시간, 외국어죠. 셰프도 외국어. 근데 요거 뭘로 바꿀 수 있죠? 요리사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또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어랑 우리말을 조합한 거예요. 하다, 봤다, 하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여기 하다, 봤다, 하다 이런 거 다 우리말인데 오버하다 이거 뭐예요? 야, 너무 지나치지 않아 너? 이런 거 필 받다 이거 뭐예요? 느낌이 오다. 쿨하다 이거 뭐예요?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요? 네티즌 이런 거 우리 외래어인데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죠. 누리꾼. 메뉴는 차림표. 프린트는 인쇄. 드래그는 끌기. 카피는 복사.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외래어 외국어도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부분인 통신 언어 부분은 다소 가볍게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통신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 등의 가상 공간에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생긴 새로운 담화 관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방송 매체에서도 요새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고속도로 퍼진다고 했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도 준말, 즉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발음하는 대로 쓰면 입력 시간을 단축하고 의사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 공간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휘를 구사해서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요. 언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사전에 없는 말이나 지나치게 줄여 쓴 말, 맞춤법을 무시한 표현은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도 이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올바르게 익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바람직한 방향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신 언어를 쓸 때에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잘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상대방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한 성찰은 이렇게 세 가지. 관용 표현, 외래어, 외국어, 통신 언어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애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서 바람직한 국어 생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의 근거 세 가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이 부분도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수행평가에 나와 있는 관용 표현이나 외래어 외국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뭐 아니면은 외래어 외국어가 각각 무엇인지 간단하게 부교재나 이 요약본에 있는 것들 위주로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미세 플라스틱밖에 안 남았어요. 자,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